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소개하는 마음의 영양제 책 비타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뒤에는 인간관계가 있죠. 인간관계는 왜 어려울까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니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책은 이런 점에서 퍽 유익합니다. 책 제목은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사는 인생 수업. 저자는 김달국, 유쾌한 삶 연구가, 출판사는 더블 N입니다. 책 내용은 1부와 2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부 내용을 제 생각을 곁들여서 소개하겠습니다. 머리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익사시키는 것은 물이 아니다. 다만 익사하는 사람이 수영에 미숙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거센 파도에 누구는 허우적거리고 누구는 윈드서핑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살이의 파도를 견디려면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1장 자존감을 키워주는 마음의 근육.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감은 내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존심은 조건을 앞세워서 남 앞에서 나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운 사람 뒤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강한 이미지로 보이기 쉬우나 사실은 굴욕감을 잘 느끼고 상처도 잘 받는다. 그래서 강한 척할 뿐이다. 자존심에 목숨 거는 사람 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없다. 상대방이 별 뜻 없이 한 말을 가지고 빈정거림이나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몸이 약한 사람은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감기에 걸리듯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거나 상처를 입는다. 정신과 의사 문요한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으려면 마음의 구멍을 하나하나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남들과 충돌 없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한다.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지만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소한 일에 져주어도 작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건다. 저자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뱃살과 복근에 비유했습니다. 자존심은 뱃살처럼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자존감은 복근처럼 자신을 갈고 닦아야 생긴다고 합니다. 복근을 운동으로 키운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키울까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나만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주눅이 드는데 약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 세 가지 약점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허약한 체질이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셋째,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 삼아 배울 수 있었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약점을 하늘의 은총이라고 했다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약점도 강점으로 만드는 연금술사인가 봅니다. 2장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인간관계는 상생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무승부가 좋다.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관계가 가장 나쁜 관계다. 내가 상대를 이기면 상대는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누르고 잘못을 지적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그릇의 크기를 살펴서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라고 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충고를 아낀다. 사람들이 상담을 청할 때 겉으로는 조언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이런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사람에게 음식은 안 주고 소화제만 줘서 그 사람의 속을 더 쓰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충고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충고는 그것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법이죠. 충고는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약처럼 일단 거부감이 들고 저항하게 됩니다. 충고보다 먼저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 막을 수 없으면 신경을 꺼야 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말에 일일이 분노하며 사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음 상하지 말고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만 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나보다 남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심리적 콤플렉스를 말한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갈등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억누르며 살아간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에 거절을 못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바보같이 생각되어 우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장. 내 안에 무서운 적을 다스리는 힘. 내 안에 무서운 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석유통을 쥐고 다니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작은 불씨에도 폭발하죠.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다. 눈에 보이는 적은 잡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내 안의 적은 그럴 수가 없다. 적을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고 적을 다스려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신경과학이나 생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역치라는 말이 있다. 일정한 반응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인데 분노는 이 역치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역치에 도달하면 분노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역치에 도달하는 임계점이 다릅니다. 임계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서 일과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은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짐승으로 돌변해서 영혼이 실종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진화하는 데는 몇만 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인간이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사람의 뇌는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본능적으로 사는 파충류의 뇌, 감정을 표현하는 포유류의 뇌, 이성적인 영장류의 뇌인데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파충류처럼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말을 던져서는 안 된다.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얼음판에서 핸들을 놓치지 않듯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자신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 하고 싶은 말의 3분의 1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위장이 힘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상대가 힘들다. 천한 분노는 내지 마라. 누구나 분노할 권리는 있지만 타인을 무자비하게 대할 권리는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노여움은 불길과 같으니 노여움이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태운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화염에 휩싸여서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남에게 뜨거운 돌을 던지려다가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분노의 감정은 90초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노는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가라앉듯 스스로 가라앉으니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상대가 별일 아닌 일에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나의 반응을 통제해야 합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화가 나서 내뱉는 말에는 대꾸하지 마라. 테니스를 칠 때 강하게 넘어오는 공은 라켓을 살짝만 대야지 강하게 받아치면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과 같다. 우리 힘으로 상황이나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은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TV와 같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불쑥 들어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채널을 바꾸듯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의지에 달렸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날라오는 돌멩이가 무수히 많다. 돌멩이를 피할 수 없으면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야 할까?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아니다. 나 자신을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모든 길을 다 주단으로 깔 수는 없지만 내가 푹신한 운동화 하나 사서 신으면 일이 해결된다. 자동차 사고에 다치지 않으려고 에어백을 장착하듯 우리 마음에도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도 분노에 대응하는 에어백이 하나씩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해도 화를 내고 피곤해도 화로 표현하죠. 참아야 할 때 참고 화가 날 때는 솔직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참으면 겉으로는 평화가 오지만 내 마음속은 전쟁터가 됩니다. 풍선이 부풀다가 터지듯 엉뚱한 곳에서 화가 폭발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고 화를 억누르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몸의 균형도 깨지는 거죠. 화는 남을 향하면 폭력이 되고 자신을 향하면 우울증이 됩니다. 화는 잘 표현해야 되고 분해해서 날려버려야 합니다. 화가 풀려야 인생도 풀립니다. 4장 조조처럼 마키아벨리처럼. 조조나 마키아벨리는 책량에 능한 사람의 대명사죠.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난세다. 난세에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악하게 살아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순하게만 살아도 안 된다. 부드러움과 냉정함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부드러움 없는 냉정함은 동물적이고 냉정함 없는 부드러움은 방아쇠 없는 총과 같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모르는 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법이다. 깊이를 아는 물에는 쉽게 뛰어들지만 깊이를 모르는 물에는 함부로 뛰어들지 못한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말이나 동작이나 표정에서 마음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사람들은 술이 몇 잔 들어가면 금방 본심을 털어놓는다. 동료와 술을 마시되 너무 취해서는 안 되며 취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주머니 끈까지 풀어놓으면 안 된다. 숲속의 꿩은 사냥개가 내몰고 가슴속 깊이 있는 말은 술이 내몬다. 수박을 쪼개듯 한꺼번에 자신의 속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밤처럼 겉껍질 속에 속껍질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나의 패를 다 보여주면 불리하다. 하지만 나를 보여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면 인간미가 적어 보일 수 있다. 마음의 담이 너무 높으면 교류가 안 되고 없으면 남들이 함부로 침범하겠죠. 내 영역, 내 경계선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윗사람과 교제할 때 피해야 할 행동으로 다음 3가지를 들고 있다. 묻지도 않는데 말하는 것,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혼자 떠드는 것. 윗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타인에게 지적받으면 분노한다. 상대방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윗사람 앞에서 너무 똑부러지게 행동했다가는 인간관계도 똑부러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등을 안 보면 사고가 나듯이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가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사는 인생 수업 1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